자, 아까 이제 PZ 오비탈이 몇 개예요? PZ 오비탈이 3개까지 했죠? 4개로 가보자. PZ 오비탈 1, 2, 3, 4 보이시죠? 그럼 1, 2, 3, 4에 파이 결합 1, 2, 3, 4 보이시죠? 1, 2, 3, 4. 자, 그러면 그 4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도 PZ 오비탈 4개가 있고 노란 선으로 그린 건 뭐죠? XY 지평선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P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한쪽이 마이너스면 반대쪽이 플러스겠죠. 그리고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마이너스면 반대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파이 1, 파이 2는 사실 둘 다 안정해졌어요? 둘 다 불안정해졌어요? 파이 1, 파이 2는 원래보다 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요? 원래부터 안정해졌죠? 둘 다 본딩, 엔타이 본딩 속성이 뭐겠어요? 본딩이겠죠. 반면에 불안정해지는 파이 3, 파이 4는 속성이 다 뭐겠어요? 엔타이 본딩이겠죠? 그 각각의 원자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지는 분자기도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파이 1 같은 경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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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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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에서 요렇게 오비탈 사인이 완전히 다 일치하기 때문에 파이 1에서는 온전히 보강 간섭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파이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미안해요. 미안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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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실수가 있다니. 요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보강 간섭이죠. 그래서 어디서 노드가 생기냐면 여기서 노드가 생깁니다. 파이 3에서는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되는데 요 중간에서 노드가 또 만들어지고요. 마지막 가장 불연한 파이 4는 항상 오비탈 사인이 달리 만나면서 노드가 각각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가장 안정한 파이 1은 노드가 몇 개? 0개. 그 다음은 노드가 1개, 노드가 2개, 그리고 노드가 3개. 보이시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노드가 쫙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전자 배치는 총 홀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PZ 하나, 둘, 셋, 넷. 요거로 이제 요렇게 구성된 분자기도 함수니까 홀전자가 4개고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되십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 녀석의 파이 결합차수 얼마로 계산되겠어요?
자, 파이 결합 차수 이때 얼마예요? 바로 4 빼기 0 나누기 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파이 결합 차수가 2가 되고 그거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자, PZ 1, 2, 3, 4까지 있잖아요. 그럼 PZ가 1, 2, 3, 4까지 있으면 이렇게만 확장되어 있는 구조죠. 이렇게만 확장되어 있는 구조라고 했을 때 파이 결합이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어디하고 어디서 파이 결합이 나타나요? 요렇게 파이 결합 하나, 요렇게 파이 결합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상에서 파이 결합이 한 개, 두 개가 나타나니까 그게 분자궤도 함수상에서 결합차수 2로 나타나는 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펴봤냐면 P오비탈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계속 봤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5개, 6개, 7개, 8개가 이 패턴을 잘 따를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더 그려보지 않더라도 이제 뭔가 일반화가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B. 그러면 일반적으로 EN계의 PZ가 LCAO 파이 MO를 만들어지면 바로 N계의 fully occupied bonding MO 와 N계의 empty 엔타이 본딩 MO가 만들어진다. 자, 이 말씀 아시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자, 우선 쓰세요. 자, 쓰시고 단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쓰세요. 준성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빨리 쓰세요. 뭐 손이 베었다고요? 왜요? 누가요? 왜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 그래. 재훈아, 저기 그 뭐야, 민재 손가락 베었다고 하니까 좀 핥아주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선. 자, 썼어요? 자, 썼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저기 잘 보세요. 여기 fully occupied는 무슨 말이겠어요? fully occupied. 전자가 가득 채워진. 자, 잘 보시면 P오비탈이 몇 개예요? P오비탈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4개 중에 절반, 무슨 말 알겠어요? 4개 중에 절반이 본딩이에요, 엔타이 본딩이에요? 본딩이죠? 거기에 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PZ오비탈이 짝수계라고 할 때 그 짝수계의 절반에 전자가 가득 채워진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4개 중에 2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엔타이 본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계 중에 또 절반은 엔타이 본딩이 되는데 거기는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비워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empty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비워져 있는,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C.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n 플러스 1개의 pz가 LCAO 파이 MO를 만들어내면 되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n개의 완전히 다 채워진 본딩 MO와 그 다음 한 개의 홀전자 배치되는 넌 본딩 MO 그리고 n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n타입 본딩 MO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만약에 pz 오비탈이 홀수계라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pz 오비탈 3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pz 오비탈 3개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면 3개 중에 잘 보세요. 3개 중에 중간에 있는 하나가 넌본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홀전자가 채워지고 그 한 개를 뺀 나머지 절반이 본딩이 되면서 전자가 다 채워지고 또 나머지 절반에 n타입 본딩이 되면서 전자가 싹 비워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pz 오비탈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를 생각해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4개까지 그렸으니까 5개, 6개, 7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확장이 몇 개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몇 개까지? 무한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이 무한개까지 확장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때 너무너무 재밌는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호모예요? 파이2가 호모죠. 뭐라고요? 준사기요 호모. 자, 그 다음 누가 루모예요? 그래서 누가 루모예요? 바로 파이3가 루모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 호모하고 루모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여기서는 델타 E 4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묘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호모와 루모 사이의 에너지 차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델타 E2, 델타 E3, 지금의 델타 E4까지 봤죠? 봤죠?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점점점 호모와 루모 사이 에너지 차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호모하고 루모 사이 에너지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델타 E 무한대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작아지다 못해 관여하는 pz 오비탈이 무한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호모와 루모 사이 에너지가 0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홈과 루모 사이 에너지 갭이 0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 바로 봐. 연속적 에너지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적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는 물질 체계를 뭐라고 해요? 이런 식의 연속적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는 물질 체계를 뭐라고 해요? 물질을. 그걸 컨덕터라고 하는 거예요. 컨덕터가 뭐예요? 컨덕터가 뭐예요? 도체. 방금 저기 강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체를 영어로 컨덕터라고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자, 잘 봐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7개, 8개, 9개, 10개 해서 무한개. 그러면 무한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울게 이제.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지울게요. 지우사. 쓱. 그러면 네 번째 PZ가 무한계. 자, 위쪽 에너지 준위에서 EPZ1, 2, 패에서 어디까지? EPZ 무한대까지. 알겠죠? 그럼 EPZ 무한계가 되면 이제 무한계는 짝수 홀수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돼요? 무한계는 짝수 홀수 구분이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무한계를 가지고 MO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연속적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밴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PZ가 무한계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바로 폴리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적으로다가 이중결합, 단일결합, 유중결합, 단일결합을 예를 들어서 한 100만 개 정도 붙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만 개 정도 붙였다.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무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많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보통 몇 개까지 붙냐면 짧게는 10만 개에서 길게는 한 200만 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붙인 물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아니고 한 100만 개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거. 걔를 뭐라고 부른다? 폴리아세틸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폴리아세틸렌 안에서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연속적인 상태에서 딱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이쪽은 안정해졌고 그 다음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게 됩니다.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컨덕션 밴드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 뭐예요? 전도띠. 알겠죠?
그리고 중간쯤을 기준으로 요 위쪽은 불안정해졌죠? 그리고 이쪽은 전자가 전혀 채워져 있지 않아요. 미안. 아이씨, 오랜만에 써가지고 헷갈렸어. 미안. 밸런스 밴드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원자가 D. 미안. 밸런스 밴드 위에 거. 자, 위쪽에 N타입 본딩이 모인 애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정한 거는 얘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본딩 오비탈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본딩 오비탈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얘기하거든요. 이미 오비탈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그 불연속적일 때 오비탈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때 얘가 연속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말은 못 쓰고 밸런스 밴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성격상으로는 본딩의 성격을 갖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불안정해진 애들은 성격상 어디에 속하는 거겠어요? N타입 본딩에 속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아까 봤잖아요.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안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죠?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이쪽을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전도띠. 알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때 여기 딱 여기 보이죠? 딱 여기 즉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경계 뭐죠? 경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 아니 왜 또 그러고 자기도 가만히 있어요? 이런 거 싶어 익숙해가지고. 정말. 저희 네. 이제 토요일인가 안 끝났어요. 얘네들이 옷 벗기 못했어요. 맞아요. 제가 팬티까지 다 벗겼어요. 알았어요. 그래. 그거를 테이도 알아요? 굳이 말해야 할까요? 그래 알겠어. 자 보자 어쨌건 이때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경계 있죠 경계. 그 경계에 찰랑찰랑하게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에 딱 걸려있는 전자는 나는 밸런스 밴드야 나는 컨덕션 밴드야 하는 그 찰랑찰랑한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미 레벨이라고 해요. 네, 페르미. 이탈리아 물리학자 페르미의 이름을 따서 페르미 레벨이라고 해요. 네, 페르미 역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죠. 뭐 이탈리아가 배출한 마지막 천재랄까? 이탈리아 사람, 페르미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가 원래 좀 재밌는 나라죠. 축구만 잘하는 나라 같지만 의외로 역사적으로 천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가 배출한 거의 마지막 천재랄까? 그 사람이 페르미예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이탈리아가 배출한 뭐 대표적 천재 중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천재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 이탈리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페르미라는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유대인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가 돼요? 나치 나라가 되죠. 나치 정부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저 페르미가 노벨상 수상을 핑계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미가 어떤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핵폭탄 개발에 이제 엄청난 공을 쌓게 되죠.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자, 어쨌건 자, 어떻게 구분하고 말이 뭔지는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울게요.
Yep.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A. 약간의 자극. 이 약간의 자극이라는 게 뭐일 수 있냐면 열 에너지, 빛 에너지, 혹은 전기장 등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극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자극으로도 저 페르미 레벨의 전자들은 바로 컨덕션 밴드로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전자는 내가 밸런스 밴드야, 컨덕션 밴드야가 애매한 녀석들이잖아요. 그럼 약간의 열 에너지만 줘도 위쪽으로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왜겠어요? 왜냐하면 왜겠어요? 왜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도 위쪽으로 전자가 위쪽으로 빨리빨리 승부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에너지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연속적 에너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준위의 에너지와 그 다음 준위의 갭이 없다고요. 갭이 없으니까 약간만 에너지를 가야 돼. 그 약간이라는 게 정말 작은 에너지. 이거 툭 치기만 해도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가 위쪽으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페르미 레벨에 있는 게 컨덕션 밴드로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전기 전도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도 있냐면 요렇게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서 파이 결합, 파이 결합, 파이 결합, 파이 결합, 파이 결합이 나타난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서 파이 결합이 나타날 때 필요한 요런 식의 pz 오비탈들이 이렇게 있겠죠. 저 폴리아세틸렌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봤던 것처럼 pz 오비탈에 홀 전자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홀 전자가 여기서 콕 있다고 쳐요. 이때 여기에 마침 짜잔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짜잔 플러스 극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외부의 마이너스 극은 무엇을 공급하는 장치예요? 외부의 마이너스 극은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이죠. 맞습니까? 즉 외부의 마이너스 극, 그러니까 우리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그 돼지 콧구멍 그거요. 돼지 콧구멍에 이렇게 콘센트 딱 꽂으면 거기서 자유전자가 쿨쿨쿨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돼지 콧구멍에서 자유전자가 탁 나오면 여러분 전자와 전자끼리는 뭐가 있습니까? 전자와 전자끼리는 청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밀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홀전자가 그 다음 pz 오비탈로 폴짝 올라가는 거예요. 폴짝 올라가서 어디로 가겠어요? 플러스 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던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뭐가 이동하게 된 거예요? 전류가 이동하게 된 거라 이런 말이죠. 요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폴리아세틸렌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부터 B,
바로 이런 식의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는 폴리아세틸렌 등의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테틱 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메탈 원래 뜻이 뭐예요? 금속이죠. 자, 금속이 대표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져요? 전기 전도성을 갖잖아요. 맞죠? 그러면 전기 전도성을 갖는 대표적인 물질, 금속, 예를 들면 구리, 철 뭐 이런 거잖아요. 구리선에 전기 흐르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면 철선에 전기 흐르죠. 그런데 그런 금속은 구리, 철 같은 이런 금속은 아직 인간의 기술로 인간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못 만들죠. 인간이 노력해서 구리 못 만들잖아요. 인간이 노력해서 금 못 만들잖아요. 그때 필요한 테크닉을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핵융합 기술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금속이라고 하는 원소를 직접 만들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폴리아세틸렌은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폴리아세틸렌은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요. 언제 최초로 만들었어요? 1976년에 최초로 합성이 됐다고 했었죠? 어디서? MIT 물리학과에서 처음으로 합성이 됐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1976년에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76년에 나예요. 그래서 내가 연도를 기억하는 거야. 알겠어요? 정일원이 태어날 그 해에, 정일원이 서울 도봉구에서 태어날 그 해에 지구 반대편 미국 MIT 실험실에서는 일본계 미국인인 어떤 물리학자가 MIT 실험실에서 이 뭐냐면 폴리아세틸렌을 합성을 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름을 신테틱 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논리를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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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만들어내면 노벨상이에요. 구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핵융합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건 노벨상을 100개 줘도 모자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리를 합성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원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문명 수준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 알겠죠? 예. 자, 만약에 그게 되면 아마 인류가 성간 여행이 가능할 거예요. 그게 되면 인류의 성간 여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핵융합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계에서만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태양계를 벗어난 그런 성간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거는 노벨상 100개로도 모자라요. 그렇죠? 자, anyway. 자, 그럼 여기 지운다.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자, 이그젬플 7. 이그젬플 7. 자, 뭐냐? 바로 컨덕터. 우리말로 도체. 컨덕터. 우리말로 도체. 요거의 성격. 자, 도체로 예로 만들어 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짜잔, 짜잔, 이런 거요. 동그랗게 그렸으니까 뭐겠어요? s오비탈이거든요. s오비탈 두 개를 중첩시켜 만들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s오비탈 두 개를 중첩시켜 만들었다.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H2 수소 분자의 분자기도 함수가 되는 거죠. 수소 원자의 분자기도 함수는 s오비탈 두 개를 중첩시켜서 만들었잖아요. 이 안에서 사인이 같으면 본딩, 사인이 다르면 n타입 본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이면 수소 원자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이면 수소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 원자가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무한개 모인 게 뭐예요? 그게 목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성의 대기압은 얼마예요? 200기압이거든요. 즉 수소 원자가 2개, 3개가 아니라 수소 원자 무한개가 중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들 사이에 LCAOMO가 만들어지면 저거와 마찬가지로 이압 이런 식의 연속적 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있는 요 페르미 레벨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요 위쪽에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전혀 채워져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까는 pz 오비탈 무한계를 중첩시켜서 밴드가 만들어졌다면 목성에서는 1s 오비탈이 무한계가 만나서 이런 밴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s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 있습니까? s 오비탈에는 전자가 한 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가 한 개씩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전자는 2n개의 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물론 n이 무한대긴 하지만.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오비탈이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보시다시피 n개의 오비탈이니까 n개의 분자기도 함수가 만들어지겠지만 한 오비탈의 전자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채워지니까 딱 절반 여기에 2n개의 전자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제 편의상 이 s 오비탈이 2n개라고 하면 이렇게 n개의 분자기도 함수, 이렇게 n개의 분자기도 함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n개의 분자기도 함수에 2n개의 전자가 가득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 이 밴드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때 첫 번째 1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밴드갭 에너지 EG라고 하는데 이 G가 0인 것을 컨덕터 우리말로 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지금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고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와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차이가 있다면 그걸 밴드갭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밴드갭 에너지가 지금 연속적 에너지 준위에서는 에너지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밴드갭 에너지를 정의해도 밴드갭 에너지가 0이 될 텐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요런 녀석들은 약간의 자극으로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가면서 전도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목성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친다고 했어요? 목성에서는 끊임없이 번개가 친다고 했죠? 그걸 요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들어봤던 말 중에서 도체 말고 뭐도 있어요? 도체 말고 부도체도 있죠? 부도체를 영어로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부도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1. 가득 채워진 밸런스 밴드와 그 다음 전자가 비워져 있는 컨덕션 밴드 사이의 밴드갭 에너지, 이것이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전자가 어딘가 다 채워져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밸런스 밴드가 되는데 그 위에 컨덕션 밴드가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띄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은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컨덕션 밴드예요. 이때 이 둘 사이에 에너지 차이, 얘를 EG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이세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부도체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체하고 부도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밴드갭 에너지가 0으로 정의될 정도로 에너지가 쫙 연속적인 상태에서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을 도체라고 한다면 부도체는 밸런스 밴드와 여기에 있는 컨덕션 밴드가 완전히 에너지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도체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 밴드 갭이 너무 크지 않고 약간 작은 애 있죠? 이런 걸 공학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물리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반도체는 공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물질은 두 가지예요. 도체와 부도체. 알겠죠? 그런데 반도체는 여기서 밴드갭이 좀 작은 걸 공학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이따가 저녁에 할 수업도 같이 봐요. 이따 저녁에는 벤진의 이 아로마티시티를 할 거니까 저녁에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